고창 만돌갯벌 사유면허 어장 이전 부적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대체 어장 이전 승인을 취소했지만 만돌갯벌 주민들은 지금도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은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처 심의 단계에서 요청액의 3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보호안이 추진되자 학생인권운동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창 만돌갯벌 사유면허 어장 이전 부지 부적절 논란에 대해 전북방송에서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고창군은 대체 어장 이전 승인을 취소했지만 만돌갯벌 주민들은 지금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로부터 백합과 바지락과 같은 조개와 수산물이 가득해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고창 만돌갯벌에 말뚝 수백여 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고창군이 대체개발 어장 이전 취소 처분을 내린 곳인데 사유면허 어장 소유주, 즉 어업권자들이 취소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만돌리 주민 10여 명이 갯벌 사유 어장에서 조개를 캤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77살 먹은 노인 양반들 이렇게 경계 걷고 다니면서 조개 파서 먹고 사는데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면 쓰겠어? 못 쓰지. 바다만 보고 살아. 바다만 보고 사는데 바다를 이렇게 한다 하면은 쓰겠냐? 그런데다 여가 조개가 쓰는데인데 조개 주기대로 파다 넣었다고 해갖고 이것을 이렇게 다 막아버려? 그래갖고 자기 자리만 막아야지. 깨웠으면은 너무 자리까지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해먹으면 쓰겠냐 이 말이지. 우리 어민들 만들 어민들만 다 죽어. 지금 동네가 난리 속이에요. 저희 동네 주민들은요 생계가 아주 위협을 받고 있어요. 매일 와서 줘버려야 되는데 줘도 안 되지. 주민들은 사유 어장 밖에서 조개를 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업권자들은 취소 처분이 중지된 만돌갯벌에서 주민들이 어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쟁점은 주민과 어업권자 서로 주장하는 사유 어장 구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행정과 우리 어업권자가 동일한 입장에서 측량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줘버려도 됐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전쟁 지역에 대해서 현재 판결 소송 중이고 지금 판결 나지도 않고 이런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측량하고 또 인원을 동원해서 조업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해경도 불리고.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고창군에 측량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수년째 고창의 작은 마을을 흔들고 있는 만돌갯벌 사유면허 어장.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되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오늘도 농민들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논과 밭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은 별 수 없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저희도 이미 보도해드렸지만 오히려 논을 갈아엎는 농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성난 농심을 들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또 논을 갈았어요. 작년에 김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똥금된 쌀값 보장하라, 생산비 보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답으로 내놓은 게 요겁니다. 전략작물 심어라. 그만치 조금을 안겨주고
이것이면 마치 문제가 해결됐냐? 한 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진짜 썩어빠진 농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농정 실패에 의한 정부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심을해서 심었다. 정부가 책임져라. 농가 그렇게 얘기하죠. 갈고 종자를 뿌리는 농가를 경종농가라고 하죠. 우리가 그 말이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언제까지 갈고 종자 뿌리기만 할 겁니까? 이렇게 갈고 종자를 뿌리고 갖고 쓰나 수확을 하지 못하는 이런 농사가 연일 지속되다 보니 우리 농민들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온 농지를 갈아엎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필지에 봤을 때 거의 4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경비가 소요됐는데도 정부에서는 그 전략작물 직불금을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농업정책 그리고 생계 유지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 6월부터 7월까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에 이제 기후위기까지 겹쳤습니다. 도저히 논에다가 이런 밭작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나라인데 정부가 그걸 억지로 시켰습니다. 선배 동지를 생각하며 잠시 상했습니다. 이 넓은 호남 평야가 벼농사를 위해서 모든 농토가 구획 종류도 되고 배수 개선도 되고 모든 돼 있던 거를 갑자기 쌀이 남는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대체 작물을 심으라고 합니다. 소비량의 93%를 생산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과잉 생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쌀이 넘쳐나서 남는 쌀을 우리 농민들이 과잉 생산해서 남는 것처럼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방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다 콕 씹는 거예요? 아닙니다. 쌀 수입 중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쌀값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농업이 사는 길이고 농민이 사는 길이지 정말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 자본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 원의 국가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신항 인입철도,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 등 물류체계 구축 비용입니다. 하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요청액의 30% 이상인 2,900억 원이 삭감돼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5,40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보호안이 추진되자 학생인권운동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학생인권교사연대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등 학생인권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교사에 의한 학생 휴대전화 압수 조치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지평선 고등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압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밝힌 사례를 들어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법정에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 정책보좌관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12명도 벌금 50만 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홍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주민 피해 등을 우려해 고을제 채취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정읍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로 구성된 옹동면 환경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편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온 정읍시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 노력, 또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시민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경 현안에 대한 주민 삶의 질과 환경권을 해석하는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민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면 소재지까지 파고든 목골 영구 골재 선별장을 막지 못하면 옹동의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앞서 해당 업체는 골재 선별과 토사 채취를 위해 정읍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지만 정읍시가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 등을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 대책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되게 모자 쓴 사람들 무서워서 약간 피하게 되고 그런 거 좀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 충격기 들고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정말 밖에를 이렇게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살인 예고 등 묻지마 범죄를 암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시민 불안에 더해 무분별한 범죄 예고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경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면 좀 범죄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처벌이 세지니까 그 흉악범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거기에 알맞게 그렇게 세게 처벌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형량도 작고 가해자를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일벌백계 돼야지 좀 사례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는 강압적인 대책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엄벌을 차고 극형을 차고 사형을 적시시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형이든 엄벌을 차는 일들이 벌어지지 결코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 평소에 열심히 억눌러 놓고 있던 피해의식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잼버리 정쟁을 심화시키면서 전북이 사면 초가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잼버리 공방을 이어갔는데 정작 새만금 사업의 본질을 짚는 진실검증은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새만금을 잼버리 정쟁의 제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이날 도내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이라든지 11조의 SOC 잔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는 자리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칼을 갈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는 비판에 가속기를 달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